대략 이제 상고는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하저 가능성이 있는지 경기는 둔화되는 안 좋아지는 측면을 보고 있는데 그 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 걸 모아서 보면은 1분기 그 EPS가 이익이 바닥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회복되는 2, 3, 4분기 올라가는 가능은 한 겁니까? 과거의 경험상 둘 중에 하나는 틀리죠. 경기가 안 좋은데 기업만 돈을 잘 번다? 탐욕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이거 다 누구 주머니 털었냐? 결국 이걸 다 소비자한테 넘긴 거다. 인플레이션이 가격 인상을 위한 기업들의 변명에 불과하냐. 이게 부메랑인데 도죠? 더 안 좋은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연준은 하는 방법이 소비자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사실은 이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침체인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5월에 팔고 떠나라. 시장에서 저희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뷰는 세린 메이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다. 자, 계속해서 시장 얘기 들어봅니다.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님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예. 오늘 주로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연초에 제가 나와서 상고하저 네. 될 거다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맞습니다. 대략 이제 상고는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하저 가능성이 있는지 예, 이제 이 시점에서 좀 점검할 네, 필요가 예, 있지 예, 않을까라는 예, 측면에서 조금 긴 스토리 하나, 짧은 스토리 하나 이렇게 들고 좋습니다. 나와봤습니다. 네, 국내적으로 참 이슈가 많은 네, 시점인데요. 네, 네, 주로 미국 중심으로 얘기를 오늘 해주시나요? 예, 뭐 전 네. 세계 자본시장의 한 60에서 80%를 차지하니까 네. 네. 그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국가들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더 이게 맞습니다. 중요한 시장입니다. 네,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 네. 1분기 실적 시즌 되게 중요하고 요 네. 며칠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과연 이것이 시장이 기대한 대로 잘 넘어가면 제가 우려하는 하저가 극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네. 될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첫 번째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서로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대표적인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왼쪽 차트가 보시면은 이게 경제 전망입니다. 분기에 대한 경제 전망.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보시면은 하반기로 내려갈수록 분기 단위로 할수록 점점점 내려가는 성장이 둔화되는 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침체도 온다. 뭐 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탑다운으로 내려본 경기는 둔화되는 안 좋아지는 측면을 보고 있는데 바텀업 밑에서부터 상향으로 보는 그 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 걸 모아서 보면은 1분기 그 EPS가 이익이 바닥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회복되는 2, 3, 4분기 올라가는 통상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잘 안 나오거든요. 보통 가능은 한 겁니까? 과거의 경험상 둘 중에 하나는 틀리죠. 경기가 안 좋은데 기업만 돈을 잘 번다? 예.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업은 안 좋은데 경기가 좋다? 예. 뭐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불안감이. 이게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럴 예. 때가 보통 이제 변곡점이 나타나거나 뭐 어떤 그런 네.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최근 작년 원래 여름께에 인플레이션 많이 올라갈 때 미국을 중심으로 났다는 얘기가 탐욕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무슨 영어로 말인가요? 그리드 인플레이션인데 네. 그리드 영어로 탐욕이라는 단어와 네. 인플레이션의 합성이 돼서 그리드 인플레이션이란 말, 탐욕 인플레이션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통상 큰 대기업들이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뭐 소비자들은 아랑곳 안 하고 계속 자기가 비용 넣는 거를 정가를 내 갖고 이익을 계속 공고히 해내는 거, 돈을 잘 버는 거.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잘 버는데 소비자의 주머니는 헐거워지는 거. 요 상황을 보통 이제 탐욕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됐고요. 네.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은 작년에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했는데 그걸 고스란히 소비자들할 가격으로 다 넘겨서 판가가 올라간 거죠. 큐가 크게 증가한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의 마진은 계속 더 늘어나는 요 현상들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고요. 지금 차트를 제가 이제 두 번째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붉은색 선이 기업의 단위당 이익 규모고요. 계속 지금 보시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통상은 요 밑에 그러니까 파란색 선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 기업 비용. 그다음에 밑에 검정색 점선이 인건비입니다. 네. 좀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 2008년대 보시면은 붉은색 선이 내려가던 시점은 보면 밑에
비용이 다 올라갔어요. 파란색 선화나 인건비가. 그렇네요. 매번 다 올라가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면은 마진이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르다는 거죠. 보시면 밑에 파란색에서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인건비를 제외한 단위 비용도 파란색도 올라가고 검정색 점선도 올라가는데 기업 이익 마진도 똑같이 같이 올라가는 그러네요. 이 현상을 갖고 결국은 이거 다 누구 주머니 털었냐? 라고 이제 그 소위 말하기 좋은 분들이 정치권 이런 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탐욕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결국은 이 기업들이 결국 이걸 다 소비자한테 넘긴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네, 저 차트의 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뭐 S&P 다입니까? 아니면 이건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미국의 모든 기업이요. 네네네. S&P 500을 예. 포함한 모든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작년 4분기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거 마침 이틀 전에 요런 그 서베이가 돌았더라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가격 인상을 위한 기업들의 변명에 불과하냐. 그런데 미국인들은 80%가 아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 변명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핑계 대고는 자기들의 배불리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실은 미국인들이 이제 누군가 적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이러다 보니까 거의 그리드 인플레이션이 새롭게 좀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 날수록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요 며칠 사이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게 맥도날드가 단가 올려갖고 그 이익 늘었죠. 그 다음에 또 저기 펩시 콜라도 네. 또 그랬죠. 제너럴 모터스도 그랬죠. 지금 다들 하는 게 Q가 늘기보다는 단가를 끌어올려서 비용 올라간 걸 그대로 넘겨서 소비자에게. 물론 이것의 가장 큰 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2020년 그 코로나 위기 때 대규모로 돈을 풀어서 초과 조치가 늘면서 그거를 지금 아직은 쓸 수 있는 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점점 그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일부 지금 미국의 5개 분위 중에 중간 계층들은 이미 이제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 초과 저축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불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거기에 근거로 이제 가격이 올라간 것 때문이다라는 이런 걱정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전가하면 뭐 나라와 국가 경제는 모르겠고 자기는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주주한테 좋죠. 예. 그런데 예전엔 못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예전에는 잘 못하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잘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지배력. 요걸로 이제 왜냐면 그거 안 사면 사고 싶은데 그 회사 거 안 사면 다른 걸 대체할 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예전보다 네. 산업이 좀 지배력이 한 어떤 회사에 집중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해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좀 자본주의 시스템이 망가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게 이제 사실은 실제로 그 나름대로 그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미국의 기업 이익이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국내 총 소득 있지 않습니까? GDP가 네. 있고 GNI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로스 내셔널 인컴. 그러니까 그거 안에는 기업 이익도 있고 정부가 벌어들인 것도 있고 소비자 가져가는 거 있고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지금 기업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결국은 이러니까 사실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미국이 대선이 이제 560일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내 주머니 점점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를 이제 불평할 수 있느냐.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졌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거고요. 실제로 백악관도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의 그 소위 엘리자베트 워런 같은 상원의원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연준까지도 이제 이거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기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당장은 지금 1, 4분기 실적 마진이 좋게 나오면서 단가 올린 것들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전가되지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럼 결국 말씀드리고요.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GDP는 내려가는데 EPS는 올라간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냐.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격 통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이건 말이 안 되죠. 자본주의가 네, 아닌데. 네. 정부가. 네, 그렇죠. 예. 심지어는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미국 주 정부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가 상당히 뒤로 갈수록 기업 이익에 대해서 상당한 걸림돌, 장애물 이런 게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최근에 나오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다.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괜찮구나.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조금 중장기로 보면 이게 부메랑이 돼서 좀 더 안 좋은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네. 자유주의, 네. 뭐 자본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안 돼 보이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해 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한쪽이 찌그러들고 한쪽이 너무 올라가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뭔가 노력들이 있고 정치권이 그걸 표로 환산을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좀 제가 긴 얘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내년 말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양극화가 되고 빅테크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집중시킨 거는 큰 추세인 거는 맞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지속 가능한가? 네네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긴 얘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네요. 예. 그럼 이걸 해결하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치권이나 미국의 이런 데들은 가격 통제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 반면에 연준은 하는 방법이 소비자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사실은 이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침체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제도 아마 렌 서머스 전 재무장관 지금 하버드 교수께서도 침체가 와야만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950년 이후에 이제 과거 평균 데이터인데 보시면 오른쪽에 그 회색 그 바가 뭐냐면 막대 그래프가 침체 시기고요. 그 전에 통상적으로는 침체 한 2년 전부터 그 소위 그 기업의 이익이 쭉 늘어났다가 한 1년 전부터는 꺾어서 내려가는, 꺾여져서 내려가는 모습들, 침체 전부터는 이 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근데 맨 위에 지금 현재는 상당 이 1950년대 이후에 거의 뭐 한 50년 내 최고 수준의 높은 마진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래도 저래도 어찌 보면 이 마진율이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침체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걸 서서히 인정하는 상황. 그리고 다음 주 FOMC 때 그리고 또 25bp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또 다르게 사실은 그 연준이 의도하는 거는 소실은 경기 둔화 정도인데 이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쪽으로 시장이 오히려 이제 지금 이익이 좋아질수록 침체를 빨리 땡겨오는 이런 그러한 역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 차트 안에도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최근에 사실 빅테크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게 침체가 오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비용 절감하는 회사가 이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빅테크가 좋은 상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비용 절감을 잘할 것이고 그러니까 빅테크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게 있는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꼭 그렇지가 않고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시장이 지금 예상한 것만큼의 이익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 기대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지금. 지금 이 정도로 사실은 어닝이 꺾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 그 나스닥 100의 지금 선행 PER이 20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25배 가까이 그 사이 레인지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지금 이익은 꺾여 내려가는데 사실은 예상치는 꺾여 내려가는데 멀티플은 다시 올라가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너무 조금 미리 땡겨서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는 충분히 해볼 만하겠다. 그렇군요. 근데 침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높은 확률로 침체가 올 거다라는 거에는 이제 많이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침체의 깊이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견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일단 침체 확률들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침체가 와도 괜찮을 거다라는 그 지금 시장의 소위 이제 황소들, 그렇죠. 예, 그분들은 얇게, 얇게, 뭐 이렇게, 짧게, 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소위 이제 베어, 곰들은 깊고 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 요 최근 며칠 동안 또 그 빅테크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역은행들의 실적이 또 이제 꺾이면서 네, 네. 주가가 지금 바닥을 모르고 지금 또 다시 네, 내려가고 네,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신용의 그 소위 긴축, 그러니까 네. 은행들이 하는 신용 긴축이 얼마나 이제 하반기 이후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네. 긴축의 폭을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길이와. 네,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연준 입장에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 다음 차트를 제가 이제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적어도 미국 이건 이제 뉴욕 연은에서 매달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네. 이게 미국의 10년물 그 금리와 3개월물 금리의 금리차를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그러한 모델이고요.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가장 최근 거 여기에 이제 그 4월 초에 발표된 건데 거의 58% 네. 확률. 근데 이거는 쭉 왼쪽으로 가보면 이 정도 확률까지 간 때가 언제냐? 1980년대 정도 수준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적어도 뉴욕 연준의 모델은 침체는 거의 확실하다. 네. 근데 그 상당히 그 폭에 대해서 이건 폭을 얘기 안 하는 거고 발생 확률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폭은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은 지금 신용 쪽에서 결국은 연준이 돈을 풀고 줬다 쥐락펴락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거는 미국의 기업들이거든요. 그 은행들이거든요. 네. 은행들이 대출, 특히 네.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나 지역 그 기업들한테 돈을 대출을 해줘야 네. 되는데 이쪽이 줄어들면은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소위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의 깊이가 더 깊어지느냐 짧게 끝나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자,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 못하신 말이 있다면 네. 앞으로의 시장에서 이걸 좀 봐야 된다. 네. 좀 짧게 길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거는 결국은 그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세리메이 예. 그거? 예, 정말, 세리메인 네. 고웨이 뭐 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상황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 어쨌든 미국 기준 우리도 비슷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B2 엄청 늘었잖아요. 네. 미국도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급 측면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상황이 넉넉지 않다. 네.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였지만 미국의 퀀트 베이스로 네네. 움직이는 헤지펀드들의 소위 이제 주식 보유 비중이 작년 초 수준입니다. 작년 초만 되게 좋을 때였잖아요. 네. 그만큼 좀 엄청나게 사들여 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정말 뭔가 돈이 더 들어오지 않고서는 추가로 살 여력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러면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크로스 에셋 포지셔닝을 놓고 보면 지금 이게 도이치방크에서 분석 한 서베이인데 네. 다 빅스를 사고 네. 빅스를 사고 S&P 500 선물을 팔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이게 딱 뭘 의미하냐면 빅스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거든요. 빅스 지수가 이 얘기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S&P 선물을 숏했다는 거는 그 빠진 거에 대한 더 강한 것. 결국은 시장에서 소위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뷰는 세린 메이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현재 지금 저희가 약간 엿봐야 되는 소위 컨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참고해볼 만한 이제 포지셔닝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참고할 만한 자료까지 끝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